BIO 성형외과 신용호입니다. 그동안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 좀 해드리다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. 필러에 대한 것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보톡스하고 필러를 개발하고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판매 회사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던 의사로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. 이 대상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고요.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. 필러 절대 맞으면 안 된다. 필러문은 뭐 녹지 않는다. 뭐 뼈를 뭐 이렇게 누르기도 한다.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암담하죠. 이게 이제 잘 모르고 무식하면은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는 이런 세상은 아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요. 필러라는 게 80가지가 넘어요. 그 중에 72가지가 뭐냐면은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는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 그 나머지 필러 종류가 한 10대까지 정도 되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흡수성도 있고 비흡수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. 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필러는 흡수가 되는 필러가 있고 흡수가 안 되는 필러가 있는데 흡수가 되는 필러도 이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. 부위에 따라서 이 필러가 빨리 흡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흡수가 안 되기도 해요. 뭐냐면은요. 우리 피 속에 있는 효소가 가서 이 필러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사를 딱 놨을 때 그 자리에서 이 가래떡처럼 쫙 필러가 모인 상태에서 퍼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리다. 그러면은 이 효소가 밖에서부터 이게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죠. 막 5년, 10년 가는 자리가 있어요. 우리 몸에서. 그런 거 하나 갖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. 그런데 필러가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임이 많거나 뭐 해서 계속 조금씩 퍼진다. 퍼지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있는 효소가 들어와서 분해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빨리빨리 또 분해가 돼요. 그래서 자, 우리 몸에서 양미간 사이 이런 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필러를 딱 놨을 때 들어가면서부터 쭉 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직이 박리가 되면서 그 빈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필러가 딱 모인다. 그러면 징글징글하게 천천히 녹아요. 이 경계선부터 녹아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선부터 녹다가 보면은 이게 이 이물 비슷하기 때문에 캡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캡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피가 안 오잖아요. 효소가. 그런 환자들은 막 한 1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 무식하게 뭐 필러는 안 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슬프죠. 두 번째, 눈 밑꺼풀 요런데 여기다가 필러를 놓으면요. 여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직 사이로 쭉 퍼지지만 어떤 사람은 퍼지기 전에 박리가 되면서 이게 공간이 생겨서 여기서 다시 가래떡처럼 쫙 생긴다. 그러면 이런 사람들 5년, 10년 간다는 거예요. 그 이유는 효소가 갈 공간이 밖에서부터 이게 녹여야 되는데 짱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좀 무식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 이제 그 부위 따라 다르다. 이런 데는 이제 계속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잘 녹지요. 옆으로도 퍼지고 이런 데도 의외로 근육 사이에 이동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여기가 원래 주사 맞기 전에 말랑말랑했던 환자다. 그래서 주사를 딱 놨는데 공간이 딱 생기면서 그냥 몰려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이런 분은 굉장히 천천히 녹지만 그렇지 않고 주사를 놨는데 쭉 퍼지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은 꽤 녹아요. 녹기는.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필러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 나머지 흡수가 안 되는 필러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. 근데 흡수가 안 되는 필러들이 되게 부작용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뭐 권할 만한 것들은 아니죠. 그래서 지금 핫한 이슈는 이제 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우리 몸에 있는 성분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흡수와 비흡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러면은 필러를 만들 때 이런 거거든요. 필러가 분자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. 이거를 단단하게 막 다 엉겨붙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다 결합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엿처럼 딱딱해져요.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게 쪼개서
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쪼갠 게 있고 미끌미끌한 걸 하나 더 섞어서 주사로 넣게 되면은 쭉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처음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만든 건데,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만들기가 좀 쉽죠. 그리고 딱딱한 알갱이들이 있고 미끌미끌한 게 있으니까 넣기가 좀 쉬웠는데,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, 딱딱한 알갱이가 좀 더 천천히 녹을 수도 있고, 그다음 들어가려면은 주사기에서 알갱이의 사이즈가 주사기의 이 구멍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잘게 쪼개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만든 게 뭐냐면은, 이 알갱이를 전부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조총같이 되는 거죠. 미끌미끌해 갖고. 그래서 이거를 쭉 넣으면 어떻게 돼요? 뭐 우리 애기 이렇게 똥 싸듯이 쭉 나오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장점이 뭐예요? 넣을 때는 좀 편하죠. 이게 졸졸졸졸 나오니까. 단점은 이게 만약에 액체라면은 쭉 퍼지겠죠. 그래서 이 만드는 이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. 바이페이직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게 있고 한 가지로 만드는 게 있고. 근데 결국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또 비슷해져요.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잘게 쪼개갖고 좀 찐득찐득한 게 약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, 아니면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힌 상태에서 알갱이로 넣을 거냐. 이거는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간전에서 점점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핫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필러 사용하면 되냐 안 되냐. 필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. 그 중에 하이알루로닉 액시드가 이게 제일 핫한데, 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마저도 바이페이직이라고 해서 단단한 거로 만든 게 있고, 모노페이직이라고 해서 멀렁멀렁하게 만든 게 있고, 그 안에서도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어떤 필러를 쓰느냐가 중요하지, 필러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. 그래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필러도 부위 따라 굉장히 조심해서 쓰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재료죠.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?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필러를 놨는데 동맥안에다 놨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이 잘못 넣어갖고 동맥안에다가 딱 찔러놨다. 코 쪽으로 가면서 코의 동맥을 막아서 코 쪽이 뭐 괴사가 되거나, 아니면 눈 쪽이 잘못 나갖고 뭐 실명이 되거나, 이런 것들은 피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. 이건 놓을 때 한번 딱 찔러 놓은 다음에 뒤로 살짝 피가 들어오나 빼본다든지, 아니면은 초기에 조금씩 넣으면서 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. 주변에 이렇게 색깔 변화나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,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와 깊이가 있어요. 이거를 피해서 찌르면은 안전합니다. 그래서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필러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렸고요. 그 다음에는 필러의 역사라든지 이런 아카데믹한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짧게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